자, 월요일 오후 4시는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잠깐 수다를 떨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으로 아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시작한 이후에 네. 가장 그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 네. 어렸을 때 법 공부 좀 할 걸 이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데 요새는 정말 법률가들이 하는 정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가 굉장히 사법화됐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었죠. 26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거법 2심 결과 나오죠. 네. 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든지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를 많이 하는 것은 전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입법기관이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이제 사법화된 측면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할 때 삼김 시대잖아요. 네. 이럴 때는 아시겠지만 아무도 법조인 출신은 없었고, 그렇죠. 업을 정치로 하는 분들이 해서 어쩌면 이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야 될 텐데, 요새는 야 법대로 하자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정치는 사실 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물론 법의 지배라는 그 원칙을 아예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어쩌면 법대로 하자고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걸 법대로 하는 게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잘 풀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법대로 하자 이래갖고 아니, 진짜 걱정입니다. 공감돼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래서인지 우리 대변인님처럼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들 보면 또 되게 반갑고 기대가 더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주제가 법원 재판, 판결 이런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법원 용어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도 변호인, 그러니까 대변인이지만 원래 직업은 변호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방송국에서 뉴스를 오래 진행한 앵커였고 네. 기자로도 좀 활동을 했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도 보니까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일이냐. 뭐 당연하죠. 이런 얘기도 예. 많이 하고, 또 요즘에 하도 뭐 탄핵이니 뭐 탄핵소추안이니 뭐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예. 진짜 법조인, 반법조인처럼 공부하고 있다 이런 구독자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는 우리 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해서 냈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100일 기념해서. 네. 사실 제가 나중에 좀 한국 정치와 관련한 책을 쓴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한국 정치의 모든 논란의 중심, 제가 생각하기에 2020년대 적어도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왜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논란을 항상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흔한 말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국 정치의 유력 대권주자고, 사실 민주당에는 1인 체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원내대표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변인님께서 책을 만약 만든다라고 하면 제목은 제가 추천 하나 할게요. 뭐가요? 네, 국민이 먼저다가 있잖아요. 네네. 그는 내가 먼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치 행위는 네. 사실 all or nothing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모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를 구명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법 재판은 사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니까 실형을 살지 않아도 돼요. 실형에 해당하지만. 그렇죠. 그죠? 네. 위증교사도 실형,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는 않아도 되는 사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들 있잖아요. 대장동 재판, 대북송금 재판, 이거는요. 대북송금 80억을 북한에 보낸 거에 공범으로 인정되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거. 이화영 부지사가 몇 년 받았죠? 8년 6개월인가 받았잖아요. 8년 6개월 네, 받았죠? 결국엔. 네. 그리고 대장동 여기에서 배임과 횡령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변호인이 아니 대변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아니기 변호인지 때문에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형량은 모르겠지만 네. 최소 10년은 있어야 하는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나는 감옥 가서 10년, 15년 썩게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악착같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어쨌든 정치인인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다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